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여러분들, 뉴스 또 재미난 소식들 가져왔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뉴스 브리핑 해드릴 거고요.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첫 번째 해드리면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IC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 벡트를 12월에 출시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벡트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오늘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떤 코인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이낸스 소식이고요. 우간다에 이어서 싱가포르 법정화폐 시장도 진출한다라는 내용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금 벡트 위주의 내용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의 그 소유주 IC라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 회사에서 지금 벡트라는 그 플랫폼,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만든다고 저번에 이슈가 됐었는데요. 여기는 뭐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뭐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엄청난 회사들이 같이 합류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11월에 원래 그 출시 예정이었어요. 벡트라는 플랫폼을.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으로 나올 예정이었는데 지금 출시가 연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승인 이제 12월 12일 날 정식 출시될 것이다 라고 날짜를 정확하게 공지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 실제적으로 벡트는 선물 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취급하는 플랫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라는 곳에 마지막 승인을 받고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이제 취급한다라는 건데, 이 선물 거래가 나중에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거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있는데, 그 선물 거래는 비트코인을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이제 결산을 할 때 나중에 후에 그 현금으로 이제 그 서로 주고받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IC에서 하는 팩트에서 하는 선물 거래,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최종 그 기간의 선물 거래 마감일에 그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지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거래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정산이 이루어져서 다음 날 바로 비트코인이 그 계좌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고객의 계좌로.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왜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게 만들까? 선물 거래인데 보통 선물 거래면 그 현금 거래로 바로바로 이제 하게 할 텐데, 여기는 비트코인이라는 실물을 그렇게 직접 이동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실제 많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 들어오고는 싶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거래소 중에 뭔가 그 기관이 제대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무래도 법적 규제 영향도 있고요. 그 합법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 이 벡트라는 플랫폼이 해소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구매하길 원한다는 거죠. 그 선물 거래,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등락으로 현금적인 그 수익만을 바라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 실물 자산을 직접적으로 갖고 싶다라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는 거 보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 보면. 그래서 기관 투자들도 비트코인이라는 실물을 갖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가져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랬으면 그냥 비트코인 선물 거래, 그러니까 현금으로 그냥 차익만 지급하고 말았겠죠.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비트코인이라는 걸 실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실물을 그렇게 거래에 운용하기 시작한다면 이 엄청난 기관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에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원래 소유하고 있는 IC에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얼마나 갈지를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IC는 굉장히 신뢰성을 갖는 회사가 분명한데 그 회사가 이런 비트코인 상품을 취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감을 주죠. 기관 투자자들도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선물 거래를 이용하는 이유도 직접적으로 지금 이 규제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을 좀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선물 거래를 사용하는 게 아닐까, 이걸 조금 우회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지금 그 팩트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실제적으로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누구도 모를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단기적인 등락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팩트가 만약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야기해 드릴 부분이 있는데, 코인베이스의 초창기의 멤버 아담 화이트라는 사람이 그 코인베이스를 떠나서 이제 그 팩트에 합류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 아담 화이트라는 사람은 이제 팩트의 COO로 들어갔고요. 원래 코인베이스에서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재까지 이렇게 이제 가져오면서 코인베이스도 꽤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탑에 해당되는 그 플랫폼인데 거기에서 인재를 이렇게 그 데려왔기 때문에 팩트에도 굉장히 큰 추진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팩트는 그래서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걸 통해서. 근데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한을 연장해서 이 그 계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골드만삭스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벡트라는 이 플랫폼 안에는 골드만삭스가 후원자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IC라는, 그러니까 이 팩트를 설립한 IC라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한 IC라는 회사가 원래 후원자가 골드만삭스로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골드만삭스와 이 팩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이다. 그리고 팩트가 그만큼 그래서 힘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그 트레이딩 플랫폼으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이 크립토 커스터디를 팩트를 이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분명히 팩트를 활용해서 지금 사업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팩트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성이 분명히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팩트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바이낸스 소식인데, 바이낸스가 우간다에 이어서 싱가포르 법정화폐 시장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이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또 인기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거래를 하는 그 거래소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의 거래소를 진출을 하고 이제 싱가포르 달러 법정 통화를 연동해 시장 진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그 지역 화폐, 그러니까 그 국가 화폐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로 이렇게 사고팔고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이제 싱가포르에 연동해서 이렇게 진출을 하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해 보이고, 벤처 캐피털 버텍스 벤처스라는 이 회사와 함께 조인해서 진출을 한다라는 부분, 현지화를 굉장히 잘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으로 또 진출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보여져요. 이 제휴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남아 지역 투자 전문 벤처 캐피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버텍스 벤처스가. 그러면 싱가포르만 진출하고 말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동남아 관련된 진출을 할 때 이 투자 회사와 이 버텍스 벤처스와 협력을 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지역, 그러니까 그 국가의 화폐로 거래를 할 수 있게 계속 진출을 하지 않을까. 바이낸스는 그렇게 사업 영역을 넓혀갈 것이고, 그렇게 영역을 넓혀간다면 지금 동남아에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자율적으로 많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지역 통화로서요. 그게 임팩트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해나갈 것으로 바이낸스는 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핫한 그 시장이 또 동남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지역까지 이렇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은 바이낸스 소식과 그리고 이제 팩트의 소식 같이 연결해서 전달해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되는 소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재미있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재미가 노잼이네요. 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유익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만족감을 드렸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유익한 소식,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